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ECS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ECS 비용 최적화 방법을 보고 ECS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ECS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및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S 오토 스케일링은 ECS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마존 ECS 환경에서 비용 최적화하는 다른 방법들과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비용 가시화를 통해서 필요한 용량의 컴퓨팅 리소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워크로드 요청의 변화에 따라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CPU 메모리를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옵션, 그리고 하드웨어 옵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ECS 환경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리소스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CS 사용량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가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 제공해주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라던가 파트너사에서 제공해주는 비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ECS의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와치 컨테이너 매트릭스 정보를 기반으로 ECS 워크로드에 필요한 적절한 용량의 서비스를 파악하여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용량을 가격 대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즉, 구매 옵션과 하드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도 비용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경우 AWS에서 자체 설계한 ARM 기반 프로세서인 그라비톤 프로세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라비톤은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컴퓨팅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라비톤 2의 경우 X86에 비해서 최대 40%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라비톤 3의 경우 그라비톤 2에 비교해서 25% 성능 개선을 한 모델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워크로드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라비톤에 호환되는지 확인하여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구매 옵션입니다. 온디맨드는 AWS에서 리소스 사용 시 조건 없이 바로 사용할 때 책정된 리소스의 가격입니다. AWS에서는 온디맨드에 비해서 1년 또는 3년 약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세이빙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빙 플랜 구매 옵션은 약정 기간 동안 구매한 일정량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사용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리소스 양에 대해서만 세이빙 플랜을 구매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옵션입니다. AWS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EC2나 파게이트, 유유 자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WS에서 해당 자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며 인터럽션 워닝 이벤트 발생 시 2분 내외로 해당 인스턴스는 종료됩니다. 즉, 갑작스럽게 중단되더라도 다시 시작 시 문제가 없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저장하지 않는 워크로드에 이 옵션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 후에 이 세이빙 플랜과 스팟을 활용해서 성능 대비 비용을 최적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CS 환경에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오토 스케일링 구성 시에 구매 옵션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오토 스케일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존 ECS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아마존 ECS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아마존 ECS 클러스터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보안 설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타스크를 정의하면 ECS 클러스터에서 타스크를 인스턴스나 파게이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CS 서비스를 생성하여 타스크를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의 타스크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스크가 비정상적으로 죽거나 배포 등을 통해서 타스크를 재실행하는 등의 경우에도 설정한 타스크의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스크가 추가되거나 종료되면 ELB 구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요청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기본적으로 ECS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들만으로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요청 건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CPU 메모리의 용량도 애플리케이션 동작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마존 ECS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용량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S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ECS 구성에서 본 것과 같이 ECS 서비스는 원하는 만큼의 타스크 개수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만큼의 타스크 개수는 사용자의 요청 건수에 맞게 변경될 수 있고 ECS 서비스는 이를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CS 서비스 오토 스케일링은 서비스가 관리하는 타스크의 개수를 필요에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타스크에 필요한 숫자는 서비스에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매트릭 설정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의 정책이 반영됩니다. 오토 스케일링 정책에 따라서 원하는 타스크 숫자가 변경되면 ECS 서비스는 그 숫자에 맞게 타스크 개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타스크에 필요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트릭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ECS 서비스의 전체 CPU, 메모리 사용량이 이용될 수 있고 다음으로는 ECS 서비스와 연계된 ALB의 평균 응답 시간이라던가 SQS의 Q 적재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QS 백로그나 타스크 등 커스텀 매트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CS 서비스에서 요청을 처리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트릭 정보가 어떤 것인지 워크로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매트릭을 지정하였다면 다음은 타스크의 원하는 개수를 어떻게 증가시킬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증가시키는 방법은 크게 타겟 트래킹과 스텝 스케일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타겟 트래킹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트래킹은 어떤 매트릭을 사용할지 선택하고 그 목표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비교적 구성이 쉽고 유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스케일링 설정입니다. 스텝 스케일링의 경우 매트릭의 스레스홀드를 지정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에 따라 리소스의 변화의 양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CS 서비스의 리소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지 하나하나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타겟 트래킹에 비교했을 때 스텝 스케일링은 설정이 어렵고 적용 후에도 원하는 방식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봐야 합니다. 스텝 스케일링 설정 예시를 보겠습니다. 1분당 평균 3번 발생하면 스케일링 액션이 동작합니다. 첫 번째 설정은 CPU가 10%가 넘었을 때 2개의 타스크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설정은 CPU가 20%가 넘었을 때 타스크 3개를 추가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동작되는 원리를 보면 CPU 평균 값이 40%로 1분에 한 번씩 3번 되면서 알람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설정한 스케일링 정책을 보면 10에서 20인 경우 2개, 20 그 이상은 3개가 증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알람은 40%가 3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10에서 20% 사이 발생 시 액션은 발생하지 않고 20% 증가 시 3개 타스크 증가 이벤트만 발생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20% 이상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타스크는 3개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설정된 최대 숫자의 타스크 값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스텝 스케일링은 매트릭 값, 평가 기간, 방식, 스케일링 액션 등 모두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스케일링에 비해서 어렵지만 워크로드의 동작 방식에 따라서 빠르게 ECS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스크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드 스케일링 방식입니다. ECS 서비스를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타스크의 실행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의 사용량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이 스케줄드 스케일링 옵션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 시간은 쿨론 설정과 동일하고 UTC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드 스케일링 AWS CLI 설정 예제입니다. 오전 8시에 최소 3개, 최대 8개로 확장을 구성하였고, 오후 6시에 최소 및 최대를 1개로 설정한 예입니다. 이후 스케줄드 스케일링이 필요 없는 경우 딜리트 스케줄드 액션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ECS 서비스 관점에서 타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ECS 타스크는 컴퓨팅 용량으로 EC2 인스턴스나 파게이트를 선택하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EC2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서버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 특히 GPU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만큼 비용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게이트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입니다. 타스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CPU나 메모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서버 운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CS에서는 이 컴퓨팅 용량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확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 ECS 파게이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입니다. 아마존 ECS 파게이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C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파게이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경우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구매 옵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게이트는 온디맨드 옵션, 세이빙 플랜, 그리고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스팟 옵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CS 클러스터에서 파게이트 스팟을 원하시는 경우 파게이트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클러스터에 추가해야 합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생성한 후에 ECS 타스크를 실행합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설정에 따라서 타스크는 각각의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게이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가 등록된 경우 타스크는 어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 실행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베이스와 웨이트 속성을 가지고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의 설정은 다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 타스크를 배정하기 전에 먼저 배정할 타스크의 개수입니다. 여러 캐패시티 프로바이더가 있더라도 베이스를 0 이상 설정할 수 있는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웨이트의 경우 여러 캐패시티 프로바이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간의 타스크를 배정할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개의 타스크를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설정을 보면 파게이트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는 베이스가 1이기 때문에 타스크 1개를 먼저 배정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웨이트이 1과 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6개의 타스크는 2개의 타스크는 파게이트로, 4개의 타스크는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로 배치하게 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스팟을 적용해도 워크로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싶은 경우 워크로드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타스크의 개수를 산정해서 파게이트의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베이스에 설정합니다. 이 예에서는 2로 설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파게이트 스팟으로 배치되도록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의 웨이트의 비율을 0대 1로 하였습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는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스크가 설정되지 않고 파게이트 스팟은 1로 설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타스크가 전부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스 설정으로 배치된 타스크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게이트 스팟으로 배치됩니다. 이 결과 파게이트 스팟의 타스크가 인터럽트 워닝 이벤트로 모두 종료되더라도 최소한의 타스크 2개가 파게이트에서 동작하여 서비스가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파게이트 스팟에서 동작하는 타스크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CS 환경에서 파게이트를 컴퓨팅 리소스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타스크의 대량 증가도 비교적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라던가 파게이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CS 환경에서 파게이트 컴퓨팅 리소스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타스크의 운영 숫자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빠르게 리소스를 반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CS에서 파게이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하면
컴퓨팅 용량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때 관리자가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파게이트와 파게이트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리자는 리소스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관리의 복잡성은 줄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ECS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입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EC2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리자가 직접 서버를 설정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 특히 GPU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는 만큼 관리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ECS에서 EC2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C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ECS 클러스터가 생성되고 EC2 용량 관리를 위한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됩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기반으로 EC2를 관리하기 위해서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생성합니다. ECS 타스크를 실행시킵니다. ECS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서는 몇 개의 EC2 인스턴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펜딩 타스크의 개수를 기반으로 필요한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서 EC2 오토 스케일링의 디자이어드 캐패시티 숫자가 변경되고 필요한 수의 EC2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ECS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이 확보되면 펜딩된 타스크가 새로 시작된 EC2에 배치되고 타스크가 시작됩니다.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필요한 인스턴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CPU와 메모리만 고려하여 용량을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타스크 1개는 CPU 256, 메모리 512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서는 C5 라지 EC2 인스턴스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스크 1개가 운영 중입니다. 이때 desired task count를 16개로 늘리는 경우 EC2 인스턴스는 몇 개가 증가해야 할까요? C5 라지는 vCPU가 2개, 메모리가 3회가이고 이를 ECS 환경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전환해 보면 CPU는 2048, 메모리는 4096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개의 타스크가 있고 15개의 타스크를 시작한다면 적어도 EC2 인스턴스 2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만 운영된다면 먼저 1개의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타스크를 배치하다가 타스크들이 펜딩이 되고 있으면 다시 인스턴스 1개를 더 추가하여 배치합니다. 이렇게 차례로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체 15개의 타스크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용량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가 필요한 용량을 산정하고 바로 오토 스케일링 디자이어드 캐패시티를 2로 설정하여 필요한 EC2 인스턴스 2개를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로그에서 보면 2개의 인스턴스가 동시에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서 필요한 인스턴스의 개수는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스 중 ECS 매니지드 스케일링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을 모니터링합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은 현재 동작 중인 인스턴스 대비 ASG에서 필요한 개수를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한 수입니다. ASG에서 필요한 인스턴스의 개수를 M이라고 했을 때 이 M 값은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일 인스턴스 유형 또는 혼합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도록 ASG가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비저닝 상태에서 대기 중인 작업의 리소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작업에 대한 배치 전략이 어떤지 등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스케일링 정책 설정에 대해서 다음으로 중요한 값은 타겟 캐패시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타겟 캐패시티 값을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유휴 자원 없이 ECS 캐패시티를 100%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의 값은 설정한 타겟 캐패시티 값을 기준으로 EC2 인스턴스를 스케일 아웃하거나 스케일 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 값이 타겟 캐패시티보다 큰 경우에는 실행하고 있는 인스턴스 숫자 대비 필요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타겟 캐패시티가 큰 경우 인스턴스 숫자 대비 필요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제거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타겟 캐패시티가 100%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전략은 빈팩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업 배치 전략이 빈팩인 경우에는 인스턴스 하나에 여러 개의 타스크가 집중되어 배치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증가하거나 축소시킬 때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타스크가 집중된 인스턴스에 장애가 발생 시 전체 비즈니스 장애 영향도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의 스케일 아웃 테스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드린 테스트 결과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운영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타스크 1개는 CPU 256, 메모리 512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서는 C5 라지 EC2 인스턴스가 1개 운영 중이고 현재 운영 중인 타스크는 1개입니다. 디자이어드 타스크 카운트를 16개로 늘리는 경우에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레저베이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어드 타스크를 16개로 증가시키는 경우 대략 2개가 인스턴스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n값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스턴스가 1이고 2개를 추가해야 하므로 ASG에 필요한 총 인스턴스의 개수는 3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은 300%가 나옵니다. 인스턴스 2개가 추가된 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인스턴스가 3개이고 필요한 인스턴스 숫자도 3개가 되면서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은 100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의 숫자가 올라가면 그 다음은 서비스 인스턴스의 숫자가 증가하고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 숫자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버 컴퓨팅 자원이 추가되면서 pending task count의 숫자는 줄어들고 실제 desired task count 16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C2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EC2 내에 추가 타스크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 타스크의 실행이 비교적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 자원이 너무 많다면 EC2 유효 자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필요한 경우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EC2 인스턴스가 추가되고 15개의 타스크가 모두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유효 자원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감안해서 타겟 캐패시티 값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desired task count의 숫자를 갑작스럽게 줄였을 때 필요한 인스턴스의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esired task count가 1로 줄어들면 필요한 EC2 컴퓨팅 자원은 한 개의 타스크에서 필요한 256 CPU, 512 메모리만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인스턴스도 3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1에서 3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33%로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이 타겟 캐패시티에 보다 작으므로 EC2 오토 스케일링에서 Desired Capacity는 1로 설정되게 됩니다. 반면 스케일 인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컴퓨팅 자원이 추가되거나 삭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 하면서 인스턴스가 정말 필요 없는지 확인 후 제거하게 됩니다.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제거가 되면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는 다시 올라가면서 타겟 캐패시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제 테스트 시에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 대비 서비스 인스턴스의 숫자의 변화를 보면 3개에서 2개, 그리고 1개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Capacity Provider Reservation이 다시 100으로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거할 인스턴스의 상태 정보는 드레이닝 상태로 변경됩니다. 해당 인스턴스가 드레이닝으로 변경이 되면 인스턴스 내에서 동작 중이던 타스크는 다른 인스턴스로 배치되면서 러닝 타스크 카운트가 0으로 변경이 되고 이후에 이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타스크를 15개 중지하는 것은 타스크 내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빨리 종료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테스트한 환경에서는 매우 간단한 호출 처리 로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개의 타스크가 중지되는 데는 대략 2분 24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의 스케일인 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를 운영하지 않는 EC2 인스턴스의 경우에도 스케일인 알람 설정을 보면 15번의 알람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인스턴스를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제외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EC2 인스턴스가 스케일인 하는 과정에서 종료될 때 해당 EC2 인스턴스에서는 계속 서비스해야 하는 타스크가 실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가 종료되기 전에 서비스 중인 이 타스크를 다른 인스턴스로 먼저 이동한 후에 EC2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 기능이 Managed Instance Training 기능입니다. 스케일링이 발생하여 EC2 인스턴스가 종료된 후에 타스크 디자이어드 카운트 수에 의해서 타스크를 추가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 옵션을 사용하면 타스크들을 인스턴스 종료 전에 먼저 이동시킴으로써 ECS 서비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옵션은 스케일인 프로텍션입니다. 해당 옵션은 스케일인으로 해당 인스턴스가 종료되어서 중요한 ECS 서비스의 타스크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활성화된 서비스의 타스크가 EC2에서 실행된다면 해당 EC2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타스크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설정으로 유효 자원으로 운영 중인 EC2를 종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팅 자원은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옵션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워크로드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안에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파게이트의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와 비슷하게 EC2와 EC2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같이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EC2 온디맨드 옵션으로 운영하는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베이스 3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타스크는 EC2와 EC2 스팟에 2대1로 배치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스크는 온디맨드에서 운영하고 스팟 자원을 이용해서 유휴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인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EC2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사용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이상 작업을 시작할 때 용량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작업은 실행되거나 펜딩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을 먼저 상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용량이 없는 경우 프로비저닝 상태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인으로 EC2 인스턴스의 유휴 자원을 줄이고 싶은 경우 인스턴스의 스케일인 프로텍션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의 EC2 오토 스케일링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이 EC2 오토 스케일링은 캐패시티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CPU 메모리 이외에도 ENI나 GPU 등 다른 제약 사항이 없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CPU 메모리 이외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타스크는 계속 펜딩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나 메모리가 많이 있더라도 타스크가 AWS VPC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인스턴스 ENI 수의 제한으로 타스크가 펜딩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타스크가 동시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ENI 리소스의 쿼터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AWS VPC 트렁킹 모드를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패시티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인스턴스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원풀 기능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풀 기능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ASG에서 인스턴스가 필요한 경우에 인스턴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EC2 인스턴스를 준비한 후에 하이퍼네이팅이나 스탑 인스턴스 상태로 준비합니다. EC2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 바로 이 원 인스턴스를 실행시킴으로써 인스턴스의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CS 오토 스케일링 시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스팟 캐패시티 프로바이더 사용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은 AWS에서 사용하지 않는 EC2나 파게이트 유휴 자원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WS에서 해당 자원이 필요한 경우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며 2분 내외로 해당 인스턴스는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팟은 스테이트리스 타스크로 예기치 않게 종료되더라도 운영하는 타스크에 영향이 없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리클레임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정리하고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전체 워크로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팟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서버 운영 시에 약 75% CPU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25% 유유 자원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요청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확보한 리소스입니다. 이 유휴 자원의 경우는 없어도 전체 워크로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사용자의 요청 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는 할인된 가격의 리소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스팟을 이용하는 것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 장점은 스팟 중단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ECS는 타스크 터미네이션을 조정하고 로드 밸런서에서 연결을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워크로드에서 스팟을 대비한 예기치 않은 인터럽션 워닝 발생 시 그레이스풀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팟과 함께 ECS 오토 스케일링에서 온디맨드를 활용했던 부분을 세이빙 플랜 구매 옵션으로 적용하면서 한 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 스케일링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필요한 리소스만큼만 사용하면서도 인스턴스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리소스는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스케일링 전략 수립을 할 수 있으며 초기 타겟 트래킹을 먼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캐패시티 프로바이더를 같이 사용해서 타스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와 스팟을 적당하게 배치함으로써 안정성뿐 아니라 비용 최적화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워크로드를 장기간 사용한다면 온디맨드 용량을 세이빙 플랜의 구매 옵션으로 할인받도록 약정 계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을 사용하시기에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인터럽션 발생 대비 그레이스풀 터미네이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CS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을 조합해서 워크로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